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많이 좀 안 좋았죠. 이런 시장 속에서 주토피아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오늘 시간에 좀 풀어볼 겁니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주토피아에서 점검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이슈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아에서는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치솟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요, 요번 주 공략, 주토피아에서 나온 공략 인증들 한번 보실게요. 먼저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나오고 있죠. 뭐 여기 보시면은 연우, TJ미디어, JN케이터, 국동, 그리고 KTCT, 그리고 한솔로지스틱스, 디젠스, 이런 굉장한 종목들이 바로 주토피아에서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특히 연우 같은 경우는요, 추천한 지 단 이틀 만에, 2일 만에 수익이 23%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바로 주토피아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시크릿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JN케이터라든가 한솔로지스틱스 전부 2거래일 만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종목들을 드리는 게 주토피아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시크릿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시간에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런 아름다운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이 주토피아에서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놓쳤던 부분들, 오늘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떠한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었는지, 그리고 왜 강세를 보였었는지, 이러한 강세는 다음 주까지 지속이 될 건지, 혹은 다음 달까지 지속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국내 증시부터 해외 증시를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어떤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동반이 됐죠. 그동안에 뉴욕 증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드디어 해소거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악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돌입된다는 거죠. 자,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혼조세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시장이 어떻게 됐죠? 변동성을 많이 그려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가 미치는 영향이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상회시킬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다시 우려감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됐었죠, 그동안에. 하지만 상하이의 일부 지역 봉쇄로 인해서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상하이 같은 경우는 거의 국제 글로벌 기업들의 허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허브를 담당하고 있는 상해 지역이 일부 지역들이 계속 봉쇄 조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테슬라 공장부터 시작해서 GM 공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글로벌 기업들이 상하이 공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글로벌 증시가 산업 둔화에 대한 우려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장에는 지금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는 지금 이러한 굉장한 악재들이 계속 동반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악재들을 뚫고 시장에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인상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의 국채금리랑 그리고 이런 장단기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기관과 외인이 매도세를 지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요, 우선은 지금 기업들한테 그렇게 위협적인 그 금리는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기 악재, 한마디로 가격 조정 악재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격 조정이 있은 다음에는 바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과연 뉴욕에서만 발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국내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은 거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한적인 상승이고, 그리고
아래로 다시 이제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연말까지는 한 4%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또한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태들이 장기화가 되더라도요. 지금 벌써 5차, 6차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오랫동안 시장을 좀 괴롭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는 더 이상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런 악재들을 딱 봤을 때 그럼 악재는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뭘 체크해야 돼요? 바로 모멘텀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악재는 이미 지금 다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이제 모멘텀만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거죠.